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났는데 좌파 우파 따지고 앉아있겠습니까? 증언들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말이 왜 달라질까요? 거짓말이니까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에서 지금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조국 일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도 못 자고 탄핵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썩어져가는 곰팡이 같은 세력들 다 척결이 되어야 되고 2030이신가요? 이제 40을 바라보는 상국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몇 프로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다예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익중 아, 네. 증상.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고 여기 이렇게 환영식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살고 계시죠? 네네. 네, 캘리포니아 다 좌파라고 하던데 어떻게 탄핵 반대를 하게 되셨는지. 언론이 많이 먹혔고 중국과 북한 세력에 의해서 많이 먹힌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장악된 줄 사실은 체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계엄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먼 이야기로 들었는데 제가 이제 찾다가 보니까 계엄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언론이라든지 신문 매체들이나 거짓말로 이거를 덮고 있어서 나라도 이거를 한 명이라도 목소리를 보태자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고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이제는 공중파 말고 개개인들의 생각을 올릴 수 있는 SNS가 너무 활성화됐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인스타나 스레드나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틀린 건가를 따져보니까 계엄은 너무나도 정당했고 계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거의 전복될 바로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엄이 없었다면 지금 국민들이 따뜻한 물에 있던 개구리처럼 그냥 익어져서 죽어버리는 위험한 상태였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탄핵이 이뤄져서는 안 되고 이철 선생님은 복귀가 되셔서 모든 썩어져가는 곰팡이 같은 세력들 그런 색깔 다 척결이 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분이신데 2030이신가요? 이제 40을 바라보는 상국입니다. 네, 그 상국이네요.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안 하신 말씀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주일에 재판을 2번씩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재판이 끝나고 나면 재판 내용들이 다 유튜브 영상에 다 올라옵니다. 저 마지막 재판 영상 혹시 보신 분들 있으세요? 마지막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 여러분 보셨죠? 증언들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좀 얼빵한 군인 한 명 있죠. 질질 짜면서 인터뷰했던 사람 박정근 특전사령관.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말이 왜 달라질까요? 거짓말이니까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 수방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정말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와닿았던 게 이런 말을 했으면 참 군인이면 쓰리스타잖아요. 삼성장군. 군인이 대통령 말을 안 듣는 바로 그게 쿠데타입니다 라고 정말 자기의 모든 걸 걸고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군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께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죠? 이름도 말하기 싫은데 홍장원이라는 사람 있죠? 아니 재판에 나와서 물어보면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지 왜 이렇게 말을 삥삥 돌릴까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전에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메모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비서를 시켰다? 말이 됩니까? 자기가 못 알아봐서 비서한테 똑바로 쓰라고 시켰다? 아니 자기도 못 알아보는데 비서가 알아봅니까? 이게 다 뭐죠? 거짓말이죠. 지금 한국에는 우리가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에서 지금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판에서 대통령께서 이기시고 돌아오시면 민주당이 무슨 당? 내란당! 내란당은 무슨 당? 내란죄로 민주당, 한동훈, 그리고 공수처 딱 다 잡아놓아야 됩니다. 민주당은 해산하라. 공수처를 해산하라. 문영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양심이 있으면 제발 자진해서 사퇴 좀 하십시오. 문영배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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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분이 이렇게 윤석열 탄핵 반대에 나오는 게 드물거든요. 지금 여기 다 이렇게 70대, 80대, 90대 되시는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이
여기 나오게 되기까지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윤석열 탄핵 반대에 나오게 되셨나요? 비상계엄이 대통령이 나라의 어떠한 상황이 위태로우면 할 수 있는 그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당연한 건데 이게 왜 일어났지라는 것을 의심해보고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그냥 하루아침에 결정된 문제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좀 고민해봤을 때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특히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국민들을 시원하게 풀어줘야 되는 게 미디어들이 조용하고 있고 이 국민들이 이것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고 해결할 수 있는 이것들이 이 답답함을 어디서 해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봤더니 여러 다른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라던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들었을 때 이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부정 의혹이 있다라는 것은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는지도 밝혀내야 될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공산 국가가 너무나 각 나라마다 개입하고 있는데 부정 의혹은 중공과 우리가 연결돼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라면 이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전쟁 났는데 좌파 우파 따지고 앉아있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특히 교회, 기독교인들은 공산당,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해도 안 됩니다. 건강하고 젊으신 분들은 밖으로 나오셔서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누가 나가서 치러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나가야 되고 교회 안은 조용히 기도만 해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거 밖에서 전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전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알려야 하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의 사명.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전도 해야 돼요. 공산주의 아웃. 대한민국에서 모든 영역, 미디어, 교육계, 정치계, 종교계 모든 영역계에 공산주의 이 좌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공산주의에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간첩법도 없애버렸잖아요. 이 간첩법을 없애버리는 이게 나라입니까? 학부형들도 마찬가지로 깨어나야 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노력한 그 대가를 충분히 대한민국 국가에서 누리려면 지금 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학부형들 나오셔야 되고요. 4050 자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뛰어들지 않으면 자녀들이 다음에 고스란히 이 모든 고통을 껴안고 갑니다. 제발 함께 우리 나가고 싸우고 이깁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지르고 있는 좌파 특히 이재명을 대래 그 사람을 탄핵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타깝더라. 그리고 우리 분노하지. 그러냐 어저께도 2시 반까지 담화문 읽어보고 너무너무 슬퍼. 내가 이민 온 지 여기 40년이 넘었는데 한국에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우리 조국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내가 한마디도 못 질러도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우리 정치를 뭘 알겠어요. 유튜브로 많이 깨었지. 우리도 할머니도 새벽까지 읽었고 오늘 여기 나오는 거 자칫하면 못 나올 뻔했지. 네. 미시간에서 오셨다고요? 예. 어떻게? 형제야. 아, 형제세요? 언니 동생. 네. 여기를 참여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 내려오는 건데 오늘 오라 그랬다고. 여기 때문에 빨리 오라 그랬다고요. 그럼 참여해야지. 미시간도 굉장히 좌파라고 알고 있는데. 얘는 우리 피니까 우파야.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게 되셨나요? 그렇죠. 반대해야죠. 네. 아니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도 하지만 한 나라의 말이 대통령을 안 되는 탄핵시켜서 얘기잖아. 되겠어요. 어떤 이유였던 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그런 말이 안 되는 되지. 거지. 그러니까 인스타는 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층이 다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안 돼. 걔네 젊은 애들 아무것도 몰라. 윤석열 석방할 때까지 이거 해요. 이거 우리. 와, 미시간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예. 탄핵 시가. 석방하시라고 윤 대통령 다시 해야죠. 그냥 하라고 쿨하게. 그럼요 뭐. 탄핵 반대하는
시위를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아니 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국을 위해서. 강화도 도민에서 여기 탄핵 반대를 참여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당연히 해야죠. 너무나 나라가 잘못됐잖아. 지금 대한민국에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요.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일어났잖아요. 1230. 그냥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집회를 매주마다 참석을 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을 살지만 여기서 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우리도 진짜 프라럽도 한국을 하고 우리도 사는 게 기가 살죠. 한국이 못 살면 우리가 힘들어요. 40년 전에 이민 왔을 때 한국 하면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김치도 그때 당시에 못 먹었어, 냄새 때문에. 이유는 한국이 잘 돼야 돼요. 친정이 잘 살아야 우리도 잘 사는 겁니다. 맞는 말이네요. 네. 젊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그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서 몰라요. 세컨 제너레이션은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깨우쳐줘야 돼요. 설명을 해주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 현실이 이렇다라는 걸 깨우쳐줘야지만 알죠. 깨우쳐주지는 몰라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이런 탄핵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도 하실 거세요? 그럼요. 당연히 하죠.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반대하시는 많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죠. 탄핵 반대를 찬성하는 거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몇 프로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다예요.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모든 비리와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모든 정당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계몽령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정은과 공산국가 세력을 물리쳐서 새로운 어느 나라가 보아도 정의롭고 자유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났고요. 미국도 중공 공산주의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멕시코 국경과 카나다 국경에서 넘어오는 펜타노 마약으로 우리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1년에 1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붙인 것은 돈 때문에 붙인 게 아닙니다. 미국의 중공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전쟁이고 당연히 한국도 전쟁이죠. 더 가슴 아픈 일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우리 미국 동포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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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고요. 그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헌법, 우리 대한민국도 그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헌법으로 세워진 복음의 나라입니다. 기적의 나라이고요. 70년 만에 세계에 가장 가난한 데서 70년 만에 가장 선진국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지금 와중에 공산주의 때문에 지금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이승만 대통령 때처럼 여기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가 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이런 모든 마약이 어디서 생산이 되냐면 중국에서 생산이 돼요. 우리 젊은이들을 죽이려고 틱톡, 소셜미디어 이런 걸로 우리 아이들을 다 전쟁으로 완전히 세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 기독교, 반 국가 세력인 공산주의를 척결해야 됩니다. 멸공! 멸공은 공산당을 전부 다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미주 애국동포 여러분, 오시 태극기 집회는 주관단체 없이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미주 애국동포 여러분이 주관하시는 태극기 집회입니다. 1차 때는 60명 정도가 모이셨고 2차 때는 120명 정도가 모이셨는데 3차에서는 250명이 모이셨어요. 4차 때는 550명이 모였어요. 안타깝게 6차 때는 저쪽 매니지먼트 칸판에서 저를 수호한다 그래가지고 길거리로 나왔어요. 그날 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한 350명 정도가 모이셨어요. 지난주에 6차 때는 550명 정도 모이셨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 되면 550명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 이유는 추운 대한민국의 아스팔트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복원을 위해서 투쟁하시는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에게 미국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미주 애국 동포들이 있다는 것을 전해드려서 힘이 되시라고 이렇게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는 말씀같이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모두 나오셔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두 우리의 뜻을 행하여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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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거기도 그 북한 추종하는 애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많아요. 어느 지역이나 다 있어. 걔네들이 아주 못된 놈들. 아니 공산주의가 되면 자유가 없어지잖아.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럼 돈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가 중요한 거야. 자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게 네. 공산주의가 되면 안 돼. 북한을 보면 알잖아. 북한 어떻게 사나 주민들이. 네? 어떻게든지 윤 대통령이 살아나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잘 살아. 여기서 무너지면 후손들은 북한같이 살게 된다고. 정신 차려야 돼. 시카고에서 쏩니다. 어떻게 여기 집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열불나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6.25를 겪고 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재명이라는 이 거지 같은 놈의 새끼가 나타나갖고 나라 전체로 말아먹고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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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내 남편의 카톡 내 맘대로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젊은 아이들의 카톡조차도 검열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입니까?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해체하라! 해체하라! 민주당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민주당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재명은 감옥으로! 저는 오늘부로 이 시간부터 모든 상황은 뒤집혀진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기 모이신 애국동포 여러분들로 나오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이란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정권을 추종하는 민주당은 들어라! 도대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는 아주 저질 중에 국회의원들만 뽑아놓고 중국에 쎄쎄하고 대만에 쎄쎄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도 쎄쎄하면 된다는 겁니까? 복통이 터져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형과 공허부 등을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거의 모든 주민을 배고픔에 허덕이게 하고 자기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와 사치품으로 온갖 희락을 즐기는 김정은 이놈은 민주당과 함께 지구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오직 하나,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윤석열! 쓰레기 청소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아버지한테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들어가 있어, 위원으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 이제 들춰내서 국민이 알게 되고 있어. 이거 이제 부정이네?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좌파에서 우파 쪽으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한국에.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다
민심 아니겠습니까? 한국 국민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10%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저 계엄령 내렸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 걸고 국민을 깨워서 나라를 세이브해야겠다, 구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했는데 성공했죠. 계엄령이 개몽이 됐습니다. 개몽령 CCP 지금 한국 상황이 이런데 미국에 산다고 우리가 자시할 수 없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은 애국자입니다. 너를 나를 떠나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애국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여기에 이 애국 집회에 1000명, 10,000명만 모여보십시오.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 도와주지 않겠나. 다 공산화된 다음에 뭐를 하겠습니까? 진짜 목사님들 일어나서 깨어나서 성도들 가르치고 애국 집회 내보내십시오. 미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깨어나시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깨어나십시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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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애국가를 1절만 하시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이거는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지난 선거에서 200석 이상을 확보했으면 이 사람들은 아마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갖추고서는 온갖 악법을 통해 의회 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공직자에 대한 탄핵 발의는 한덕수 총리까지 합해서 30번째, 그중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다 민주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이죠.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경비가 전액 삭감됐고 정부 예비비도 2조 4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나라를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왔고요. 한 소리라도 내기 위해 빨리 이 상황을 알고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줘야 돼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광화문에도 나가고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또 내일도 나올 겁니다. 국민들 이거 모르고 이러다 진짜 나라 넘어가.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범죄가 많은데 그게 드러날까봐 모든 주요 인사들을 다 탄핵시키고 자기는 범죄를 숨기려고만 하고 있죠. 제가 개들쟁 우리 속에서 갇혀있던 가축 같았다라는 충격을 받고 더 이렇게 열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도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가 진짜 공산국가에 뺏기면 우리가 오늘 먹는 점심도 내일 먹는 저녁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자유도 제대로 못 누릴 수 있습니다. 나라가 종북 종중 세력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뺏길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간절한 심정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기도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회개와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큰 연합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부흥은 우리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세웁시다. 서울대하고 연세대학교하고 경북대 시국선언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집회하는 것보다 대학생분들이 시국선언 한 거에 대해서 좌파나 중도 시민들이 반응을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파 집회에서 하는 말들은 쟤들은 우리랑 원래 생각이 달라라고 생각을 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데 대학생들이 하는 시국선언은 중립적인 분들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귀 기울여 들으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일어나신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가는 아무래도 학생이기 때문에 좌파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많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 부정선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목소리를 내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법학부에 재학 중인데요. 네. 그래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이 나라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네. 저희가 법학부는 헌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헌법 제77조에 저희가 헌법 시간에 배웠는데 네네. 내가 헌법으로 수업 시간에만 듣던 부정선거 아니 계엄이 네네. 이렇게 일어났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대통령은 그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을까라고 네네.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계속 찾아보다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대하고 한동대 네, 한동대 학생이라고 하셨죠. 여러 학교에서 이제 시국선언을 하면서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주 전남대에서도 하고 뭐 이화여대처럼 전파 성향이 강한 학교에서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대학교 학생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여러분 사실 저도 많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지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유가 빼앗기고 난 뒤에 일어나면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손 쓸 수 없습니다. 손 쓸 수 있을 때 꼭 일어나야 합니다. 무섭지만 많은 변호사님들이 도와주시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많으니까 여러분 꼭 일어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그 변호사분을 도와주신다 그러는 게 네. 스탑 더 스틸 저자분이 도와주신다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극기 집회가 달라졌습니다. 2030 세대 청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행진하는 청년들을 이끄는 건 한 유튜버입니다. 민주당들의 좋다고 해버리고 무조건 내란죄라고 하는데 국회에 실탄 지급이 안 된 거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올라 280명 갖고 국회를 어떻게 된 거예요? 질서 유지하려고 한 거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험악한 욕설에도 청년들의 호응은 우렁찼습니다. 청년들이 향한 곳은 광화문 광장.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합류하며 행진이 끝났습니다. 선순환 보조가 맞죠? 이거는 명칭입니다. 열렬한 환호로 맞이하는 사람들.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상목인 나라를 지킨다! 이상목인 나라를 지킨다! 화이팅 화이팅! 행사권을 집행을 하면 계엄령을 왜 선포하게 되느냐? 결국은 부정선거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저녁이 되면 분위기는 사뭇 달라집니다. 광장에 모인 청년들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얘들아! 우리 멸공을 세만화하자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버리자고 외치는 빨갱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구가 있다면 뺨을 한 대 후려치거라. 2030 세대들의 취향으로 꾸민 태극기 집회. 그 현장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무대에서 발언을 하는 청년들도 모두 2030 세대 청년들입니다. 이 20대 여자들은 전부 탄핵 찬성 시위에 있다는 그 고정관념, 그 프레임을 깨부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2030 여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알아봤는데 그들은 민주당이 선이고 국민의힘은 악이라는 그 세뇌에 당해 있었습니다. 아니 정치에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치만 지금 현재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악이 맞습니다. 그들에겐 공통의 적이 있는 듯 보입니다. 기가 막히죠? 잘하고 예쁘죠? 재명아 너 어쩔래? 고생했어.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연설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연사요? 그 배인규 대표님이 2030 집회하는데 연사 서고 싶은 사람 있냐고 하셔서 하게 되었어요. 여기 집회에 나오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진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끝나고 저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중공 세력이 우리나라를 먹을 거기시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돼가지고 12.3 비상계엄이 실패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 대통령을 지키자고 외칠 수 있는 광장의 자유도 그 덕분입니다. 20, 30대 아직 부족하다. 부산에서도 온다. 더 나와라. 40, 50대 선동 나가지 마라. 60대 이상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사법부의 사조직원 헌재에서 사퇴하라! 대통령을 선포하라! 태극기가 엄청 크네요.
집에서 계양하는 걸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많아서 일반 시민은 사조직이 정확하게 휘둘리는. 원래 많이 나오셨어요? 저요? 네. 주말은 거의 나왔죠. 토요일마다는. 저는 언제부터였냐면 그냥 12월 달부터 나왔어요. 12월 달부터. 그때도 이렇게 20, 30대가 많아. 그때는 이렇게는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좀 적었는데 점점 많아지고. 광장에선 다양한 소문이 공유됩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관한 소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JTBC랑 경찰이 짜고서 하두리마두 했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기 들고 막 엠벤트에 불렀던 게 JTBC 기자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게 의문투성이에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애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고 믿습니다. 10대 초반 친구들은 뭐가 제일 화가 나서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민주당이 하는 카톡 검열이나 국민 사찰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그것 때문에 화난 것 같아요. 여의도 광장에서도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또 다른 개신교 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입니다. 애국심으로 깨어있는 국민만이 해답이고 주인이고 하나님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많이 아픈 자들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게 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자들이 속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눈이 끼어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7일 어제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학생들의 주제별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이제 서울대를 시작으로 대학들이 일어선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모교이기도 한 이곳에서 오늘 17일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진행됐는데요. 현장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20학번 영어영문학과 이서진입니다. 탄핵 반대 시국 선언 운영진이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지금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여기 아크로폴리스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생 지원과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시 반에 시국선언을 한다고 공지를 하니까 그것을 본 대진연이 우리의 시국선언을 방해하기 위해서 11시 반보다 1시간 전인 10시 반으로 공지를 하고 저쪽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가 평화로운 시국선언이기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시국선언을 하기 위해서 저 옆에 계단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대진연이 자신들이 하기로 한 이 장소에서 또다시 저희의 자리로 와서 따라와서 방해를 하려고 점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이 점거를 하고 있는 거고 저 자리는 지금 저희가 신청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학생 지원과 분이나 경찰분들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부당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학교 내여서 그렇게 제지를 하는 게 쉽지 않으셔서 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가에서 탄핵 찬성 의견만 전달이 되었고 사실 탄핵을 반대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인 400명 이상이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혹시 그 탄핵 이후로 서울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분위기가 처음에는 찬성 여론만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는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엄을 반대를 하였지만 에브리타임 게시판만 보아도 이제 점점 전국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그런 공수처의 불법성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그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하는 모습들이라던가 헌법재판관들의 편파적인 모습들 그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론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 공지문을 올렸을 때도 좋아요가 200개를 넘어섰고 대부분의 댓글이 응원하는 댓글들이었고 욕하는 댓글이 있어도 거의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대학가의 여론도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1학번 김찬영입니다. 아까 시국선언 하시는 모습 잘 봤는데요. 이렇게 시국선언을 대표하는 학생이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실은 제가 원래 지금 고시를 준비 중이라 원래 오늘도 학원을 때려치고 온 거거든요. 아마 부모님이 아시면 많이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서울대에 이렇게 지정인들이 많이 모여있다는데 왜 아무도 안 나섭니까? 전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를 많이 느꼈고 저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말도 잘 못하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당장 공부를 해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지 않으니까 아 저라도 많이 부족하네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도 너무 바쁘지만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서울대가 시국선언을 해야지만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다른 대학들이 용기를 내서 똑같이 목소리를 내서 시국선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절대로 특정 정치 집단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너무나 이 대한민국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무섭더라도 우리가 욕을 받더라도 우리가 조롱을 받더라도 뭐 마녀사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선배들이 지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 다해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일단 저는 저 주변에 있는 친구들부터 한번 같이 우리가 시국선언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게 되어 저희가 생각보다 사람을 되게 많이 모으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다들 밤을 새면서 아 우리가 너무나 평범한데 우리가 과연 시국선언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 또한 너무나 많았고 제가 또 대표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이거 잘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저희 애국 시민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되게 용기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믿음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시국선언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는 부모님께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 내서 이 자리에 나선 거는 이제 서울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알리고 싶어요. 시작은 우리가 했지만 다음은 당신들이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용기를 내서 집회에 나가든 대학들에서 시국선언을 하든 아니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고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그거를 먼저 알고 공부하고 같이 싸워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시국선언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는 2030 청년들을 믿고 있습니다. 같이 싸워주실 거죠? 같이 싸워야 돼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일단 존경하는 윤석열 선배님, 저희 서울대 후배들이 윤석열 선배님 끝까지 지킬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는데 처음에 대통령 지지율 10몇 %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으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님, 우리 서울대 후배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2030들이 대통령님과 함께 이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우리도 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끝까지 버텨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21학번 다니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윤 대통령님이 비상계엄을 하신 직후에는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윤 대통령님이 대국민 담화를 하시면서 어떤 그 배경들이 많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상계엄이 정말 대통령님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부정선거를 검증하고 이 민주당의 온갖 폭거를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게 되어서 대학가에서도 정말 이것을 탄핵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정말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이 탄핵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가장 분노하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민주당의 그런 온갖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에 많이 분노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알아보면서 정말 이 부정선거를 왜 그거를 검증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서 제일 분노를 느꼈는데요. 카톡 계엄령 같이 정말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정말 전체주의 국가, 공산당 이런 데서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유의 억압을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저 사람의 입을 막으면은 언젠가는 내 입도 막힌다는 것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집에서 누가 도둑질을 하면은 저희가 외치고 소리 지르고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저희의 재산을 뺏길 때도 그러하는데, 저희의 자유가 저희의 눈앞에서 도둑질을 당하는데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분노하여서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대진연과 탄핵 반대 시국선언하는 서울대 학생들과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현장에 계셨나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트루스 포럼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 대진연 측이 1시간 일찍 이곳을 똑같은 곳을 왔는데, 지금 저희가 집회를 이미 예약을 했었거든요. 트루스 포럼 측이 예약을 했었는데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나가지를 않았고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집회 시간을 지켜달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 찬성 측에서는 대학생들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아저씨, 아주머니분들 정말 많았고요. 할아버지분들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만 있는 것도 거의 아니었어요. 서울대 학생들은 딱 몇 명밖에 없었고요. 거의 다른 대학생들이 그 깃발을 들고 왔어요. 깃발을 들고 와서 뭐 누구대 무슨 대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마디도 할 수 없게, 그래서 트루스 포럼 측이 계획된 그런 차례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나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도 역시 정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계엄령 이후에 저도 정치에 대해 정말 많이 알게 되었고요. 정말 제가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었고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서 통렬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저는 정말 공감하고요. 오히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서울대 사람들도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현 상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저희의 어떤 선배님이시잖아요. 윤 대통령님이 정말 자랑스러운 동문이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인터뷰하다가 시국선언 진행하느라 잠깐 끊겼는데요. 시국선언 진행하실 때 계속됐던 대진연의 방해 공작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시국선언을 시작하기 전에 대진연이 저기까지 전거했다는 걸 알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은 오로지 그냥 저희의 생각을 평화롭게 시국선언으로 전달하고 싶었을 뿐이고, 사실 저희는 대진연이 어떤 의견을 표현하든 그것을 방해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늘 이렇게 방해를 받아야 되는지 정말로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시국선언을 시작하고 보니까 어떤 그러한 약해지려고 했던 마음이 강해지면서 저들이 저렇게 방해를 할수록 더 크게 소리를 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소음을 낼수록 더 크게 열변을 토하게 되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고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공격이 강해질수록 우리도 더 강해진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시국 선언이었던 것 같아서 비록 방해가 많았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우파가 더 힘차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오늘 부정선거 연설을 하면서 말을 했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정말 법치마저 사망한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 주권을 위한 그 정의롭고 공정한 선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생 결단해 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정말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님의 뜻을 알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거기 대표 맡고 있는 권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탄대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탄대청은 말 그대로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탄핵을 반대하는지 지속적으로 저희의 생각을 알리고 그리고 청년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과 또 다른 매체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국회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냥 흩어져 있으면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청년들이 뭐 연사로 가야 되거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인스타 활동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두 시위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이전까지는 부모님들께서 저희의 가두 시위를 지원해 주셨지만 이제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가두 시위를 기획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어질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에서 모두가 탄핵에 찬성할 때 혼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낸 영상을 봤는데요. 그때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말했었는지 궁금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저는 그게 숙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여러 가지 정쟁이 있었을 때마다 항상 여야가 첨예하게 싸우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언론을 통해서 전달을 할 때 이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선동으로 이어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계엄이 선포됐었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계엄이 왜 선포가 됐고 이렇게 빠르게 해제된 계엄이라면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겠다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너무 계엄이 해제되자마자 빠르게 그 대학교마다 다 탄핵 시국 선언이 이루어졌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는 운동이 이어졌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그냥 계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배경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가 선동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뒤에 이어서 제가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는 12월 12일 좀 늦게 시국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저도 공부할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계엄이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대통령의 그 배경에 대해서 너무 알게 돼서 그냥 나는 퇴진을 찬성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좀 확립하게 되었고 그게 좀 선동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님께서 계엄 선포하시고 나서 제가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었고 이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 저도 더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한 몸 던지셨으니까 저희 청년들도 그리고 저도 진짜 이 몸을 던져서 저희의 시간과 에너지를 던져서 계속 목소리 내고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뜻을 계속 이어갈 테니까 대통령님 끝까지 힘내시고 저희 함께 끝까지 싸우고 정말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지금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도 많이 있다.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겁이 많아서 아직 못 나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용기 내어서 내가 발언을 할 테니까
같이 용기 내어서 우리 이겨내자, 싸워내자, 싸우자, 이기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30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너무 많은데요. 지금 머릿속에서 딱 생각나는 거는 불법을 자행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과 그 외의 세력들에 대해 가장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는 딱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놀고 있었는데요. 이거 뭐야? 계엄령은 좀 이건 좀 너무 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차근차근히 알아가 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은 진짜 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제가 탄핵에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거는 민주당이 진짜 내란을 저지르고 있다, 얘네가 내란죄 정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용기 내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충분히 반론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밀어붙여서 탄핵 심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신 분인데 건투 걸러보만 끼면 상대편의 턱주가리를 아주 작살을 내신 분입니다. 엄마라 챔피언 먹어서 사자록의 홍수환 챔피언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계엄령을 냈는데 그게 왜 잘못이야? 국회의원 애들이 계엄령 내면 그건 뭐예요? 잘못이죠? 대통령이 계엄령 낼 수 있는 거야. 헌법이면 헌법으로 끝나지. 뭐가 헌재야? 헌재는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자, 민주당이 내 말 잘 들어. 우리나라 지금 포항 영일만에 시추하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은 매장량이 있어. 왜 시추를 멈추게 해, 임마? 이 시추를 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강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해? 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걸 왜 바지가랑이를 자꾸 늘어져, 자식들아? 죽을래? 주먹이 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진, 은혜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우리 학도병의 힘으로 이겼고, 그 다음에 월남전의 힘으로 이겼고, 광부 선배님들의 힘으로 이겼고, 간호원 누나들의 힘으로 이겼고, 중동 근로자의 힘으로 이겼고, 모두 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그 후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빨갱이한테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이야기할 때는 군인 정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50년 전 엄마야 나 참편 먹어서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엄마야 나 참편 먹어서 했을 때 그때 육군 1등병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잘 보십시오. 이 나라는 군인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역사에 우리나라가 위험했을 때는 다
아버님들이 구해줬고, 우리나라 최근에 1950년도에 6.25 동란이 났을 때는 장가 한 번 못 간 그 어린 이 학생들의 학도병으로 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뺏길 수 없죠. 우리는 이미 이긴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겁니다. 우리가 지려면 벌써 졌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을 광화문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끝까지 대항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이긴 겁니다.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는 분들은 따라하십시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하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한번 우리의 해 뜨거 해가 질적해. 부모 형제 나를 믿고 한참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왔지만 세상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이 세상과 하직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모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구입니까? 우리는 오직 국가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곳에 나와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좌우 이념을 떠나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한 마음으로 모인 좌우 통합의 애국자 집회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장은 민주당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극우로 칭하고 쓰레기장에다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탄핵 찬성을 외치는 반국가 세력들과 사회주의, 공산당, 미군철수 같은 깃발을 흔드는 게 광주가 자랑하는 민주화 정신입니까? 우리가 쓰레기장이면 저기 뒤에 있는 반국가 세력들은 소각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껏 소신 없이 그냥 주위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따라서 민주당을 지지해온 여러분들은 지금껏 광주에서 광주가 민주당의 표받침을 스스로 자처하며 이곳에서 저들의 독재를 방조해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바뀐 게 무엇입니까? 대기업 공장이 들어와 광주 겨울제가 활성화되었습니까? 천안, 김해에도 있는 코스트코 하나 없는 게 이 도시의 자랑입니까? 광주에서 바뀐 거라곤 죽어가는 상권, 청년 인구 유출, 그리고 차일피일 미뤄지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불편함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분들, 언제까지 호구처럼 속고만 계실 겁니까? 이 나라의 공산화에 일조하실 겁니까? 광주도 이제 깨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탄핵무효! 탄핵무효! 감사합니다.